소총부대, 단타군단, 똑딱이. 바로 롯데자이언츠의 타선을 낮잡아 부르는 말들입니다. 이게 아예 틀린 말도 아닌 게 이번 시즌에 롯데자이언츠의 팀 홈런 개수가 75개로 유일하게 100개를 못 넘긴 구단이고요. 국내 선수 중에 홈런을 10개 이상 친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레이에스 선수마저도 홈런 13개로 롯데자이언츠의 외국인 홈런 개수는 전체 구단 중 단독 꼴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런 롯데자이언츠의 장타율 부재에 대한 고찰과 그 해결책은 없는지 저 정승배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승리 베이스볼의 정승배입니다. 먼저 롯데자이언츠와 장타율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장타율이 뭔지 알아봐야겠죠. 자, 공식은 위와 같으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단타는 1, 2루타는 2, 3루타는 3, 홈런은 4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를 종합해서 타수로 나누면 되는데요. 이론적으로 최소값은 0, 최대값은 4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타자가 10타수 동안 2루타 1개와 홈런 1개를 쳤으면 그 선수의 장타율은 2 더하기 4를 10으로 나눈 0.6이 되는 거죠. 장타율 자체가 좀 타율의 종속적인 지표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타만 계속 쳐서 타율이 높은 타자도 수학적으로는 장타율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단타만 계속 모든 타수를 단타로만 쳐도 이론적으로 장타율 1이라는 수치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서 타자의 순수 파워만을 측정하기 위한 장타율에서 타율을 뺀 순장타율 ISO를 보조지표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KBO 리그 내에서 장타율은 그러면 얼마를 쳐야 잘 치는 거냐? 보통 어떻게 평가되냐면 0.4 내외가 리그 평균 수준의 타자고요. 0.450 이상이 준수한 중장거리 히터, 0.5 이상은 팀의 중심 타선. 그러니까 3번, 4번, 5번 클린업 트리오를 말하는 거죠. 0.6 이상은 리그를 지배하는 최상급 거포 MVP 후보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5 시즌 장타율 탑3인 선수가 누구냐? 바로 삼성의 르윈 디아즈가 넘버1, 장타율 0.644, 오스틴 딘이 두 번째, 장타율 0.595, 마지막으로 KT의 안현민 선수가 장타율 0.570으로 3위에 랭크됐습니다. 그러면 왜 장타율이 중요할까요? 바로 득점 생산력 때문입니다. 단타 3개로 1점을 내는 것보다 홈런 한 방으로 화끈하게 1점을 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일단 장타력을 갖춘 타자가 타석에 서 있기만 해도 투수는 실투 하나에 실점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껴서 볼넷이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투수를 압박하는 장치로도 활용될 수 있는 거죠. 또한 타율이 낮아도 장타율이 높으면 득점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하위 타선에 있지만 위압감을 펼치는 타자들 누가 있죠? 바로 박동원 선수 그리고 강민우 선수처럼 홈런 한 방 한 방에 기대할 수 있는 선수들이 타선 전체의 짜임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반면 우리 롯데자이언츠의 중심 타자들은 어떨까요? 2024 시즌 롯데 홈런 순위 탑3는 손호영 선수가 18개로 팀 내 랭크 1위, 전준우 선수가 17개로 2위, 레이에스 선수가 15개로 3위에 랭크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즌 시작 전에 이 선수들은 20개 이상의 홈런도 가능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했었는데요. 이 선수들의 2025 시즌 홈런은 각각 4개, 8개, 13개로 아주 초라한 홈런 개수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부상도 있었고 이번 시즌 자체가 워낙 돌공 시즌이기도 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작년에 비해 너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2024 시즌 롯데의 세대 교체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롯데자이언츠 세대 교체의 핵이자 미래, 우리 윤동희, 고승민, 나승엽, 황성빈, 줄여서 윤고나왕 선수들은 어땠을까요? 이번 시즌 방금 말씀드린 선수들보다 조금 더 처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윤동희 선수는 홈런 9개로 장타율 0.433, 고승민 선수는 홈런 4개, 장타율 0.350, 나승엽 선수는 홈런 9개, 장타율 0.360, 황성빈 선수는 원래 장타를 많이 치는 선수는 아니죠. 홈런 1개, 장타율 0.317, 리그 평균 장타율이 0.389라는 걸 감안했을 때 윤동희 선수 말고는 모두 리그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모습, 즉 윤고나왕 중에는 유일하게 윤동희 선수만 제 밥값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이후 롯데자이언츠는 홈구장인 사직 야구장의 구조적 대변혁을 기점으로 이러한 장타 중심의 야구 패러다임에서 강제적으로 이탈되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롯데는 홈런 공방전보다는 투수력 안정을 통한 지키는 야구를 구현하기 위해서 2022 시즌을 앞두고
대대적인 구장 개조를 단행했었습니다. 홈플레이트를 뒤로 이동시켰고 좌우와 중앙 펜스 거리를 확장했으면서 결정적으로 외야 펜스의 높이를 4.8m에서 6m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6m라는 펜스 높이는 KBO 리그 내 다른 구장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수직 장벽을 형성합니다. 이는 타구의 발사각에 대한 요구치가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과거 4.8m 펜스 시절에는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도 관중석에 꽂히는 그런 홈런이 될 수 있었으나 6m 펜스 체제에서는 이러한 타구들이 펜스 상단을 맞고 튀어나오는 2루타 혹은 단타로 변질됩니다. 우리가 이 담장을 그래서 이는 성담장 효과라고 불렸죠. 그러니까 사직구장의 높은 이런 펜스를 성벽에 비유했던 그 당시 단장의 이름을 따서 성담장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성담장 때문에 홈런선 타구를 강제로 2루타로 변환시키는 장타 억제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태티즈에 따르면 리모델링 이전 사직구장의 8년 평균 홈런 파크 팩터는 1085로 리그 평균 1000을 상회하는 타자 친화구장이었습니다. 구단은 근데 이를 1000 이하로 떨어뜨려서 투수 친화구장으로 변모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된 치명적인 부작용이 비대칭적 손해입니다. 구단 관계자들은 상대의 홈런 2개를 맞고 우리의 홈런 1개를 잃으면 당연히 이득이겠죠. 이런 단순 계산을 했을지 모르나 이 구장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치르는 건 바로 우리 선수들이잖아요. 원정팀은 가끔 와서 겪는 불편함이라고 할지어도 롯데 타자들에게는 매 타석 의식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타자들의 스윙 메커니즘을 좀 위축시키거나 지나치게 퍼올리려는 스윙을 유도하여서 밸런스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024년 시즌 롯데자이언츠의 공격 지표는 사직구장 리모델링의 결과물이 완전히 정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팀은 그 당시 리그에서 가장 안타를 잘 만들어내는 팀 중 하나였으나 그 안타들이 득점으로 연결되는 효율성은 극도로 낮아졌습니다. 그 바로 상징적인 사례가 우리 외국인 빅터 레이에스의 기록이죠. 레이에스는 2024 시즌 202안타를 기록하면서 KBO 리그 단일 시즌 최대 안타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때 당시 타율은 3할 오픈 1위에 달했고 전경기 출장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죠. 근데 레이에스는 압도적인 컨택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200개가 넘는 안타 중 홈런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이는 레이에스 개인이 사직구장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장타 욕심을 버리고 철저하게 라인 드라이브 위주의 배팅을 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물론 레이에스 자체가 거포형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죠. 실제로 24년도 롯데의 뜬볼 비율은 50%로 전체 9위였고, 그러나 라인 드라이브 타구의 비율은 4.1%로 리그 전체 2위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즌 롯데의 뜬볼 비율은 34.3%로 리그 꼴찌, 그러나 라인 드라이브 타구 비율은 16.8%로 리그 1위였습니다. 2025년 시즌 역시 전년도의 흐름이 강화되면 강화됐지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표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타율, 출루율과 장타율, 홈런 간의 극단적인 괴리입니다. 바빕이 0.320으로 리그 2위라는 것은 운이 없다는 게 아니라 타자들이 의도적으로 맞히는 타격에 집중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홈런은 리그 최하위인 75개에 그쳤다는 것은 상대 투수들이 롯데 타선을 생각할 때 장타만 맞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 시즌의 롯데는 열심히 뛰고 많이 치고 그리고 많이 나가지만 들어오지는 못하는 그런 좀 비효율적인 야구를 반복했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김태형 감독은 부임 이후에 우리 롯데의 이런 좀 장타력 부재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토로해 오기도 했는데요. 외국인 타자들이 장타 고민을 해결해줘야 했는데 23년 후반기만 활약하면서 8홈런을 때려낸 잭 렉스는 4홈런만 치고 전반기 막판 부상으로 짐을 쌌습니다. 대체 선수로 합류한 니코 구드럼도 좀 운동 능력을 겸비한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0홈런으로 시즌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김태형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수비가 안 돼서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외국인 타자라 하더라도 장타력이 있다면 영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구단에 노골적으로 거포 용병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롯데 프런트의 움직임은 감독의 거포 갈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선택을 보여줬죠. 그 당시 롯데 자이언츠는 바로 레이에스를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종료 후에 재계약까지 했죠. 물론 레이에스는 2년 연속 전경기 출장, 최다 안타왕, 골든글러브 수상 등 완벽한 커리어를 보였지만 레이에스가 솔직히 거포는 아니잖아요. 이는 프런트가 모험적인 거포 영입보다는 확실한 중장거리 타자를 통해
상수를 유지하려는 좀 보수적인 선택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즌 롯데자이언츠가 이런 장타율 부재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해결사의 복귀입니다. 우리 롯데자이언츠의 장타력 회복 시나리오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단연 한동희의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9일 상무에서 전역한 한동희는 FA 시장에서 외부 거프를 영입하지 않은 우리 롯데에게 사실상 초대형 FA 영입과 다름없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동희는 2025 퓨처스 리그에서 타율 4할 17홈런 115타점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면서 리그를 폭격했습니다. 특히 115타점은 퓨처스 리그 신기록인데요. 이게 한동희의 클러치 능력과 해결사 본능이 저는 극대화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수치만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동희는 자신의 약점이었던 땅볼 타구 생산을 줄이고 타구에 강력한 백스핀을 걸어서 비거리를 늘리는 메커니즘을 정립했습니다. 김태형 감독도 아무리 2군이라도 이 정도 기록은 쉽지 않다고 하면서 한동희의 변화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동희 선수를 포스트 이데오라고 자꾸 표현하면서 한동희 선수가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고 했는데, 이런 부담감에서도 벗어나서 군 복무 기간 동안 야구 자체에 집중하면서 멘탈을 재정비한 것은 다음 시즌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동희의 합류는 단순히 한 명의 타자가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선 전체의 유기적인 연결을 완성시킬 수도 있는데요. 2025 시즌 롯데 타선은 4번 타자의 부재로 인해서 우리 레이에스에게 견제가 집중되거나 하위 타선으로 찬스가 이어지지 않고 끊기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근데 만약 한동희 선수가 4번 타자로서 중심을 잡아줄 경우에 연쇄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먼저 컨택 능력이 뛰어난 레이에스 뒤에 한동희라는 거포가 버티고 있으면 상대 투수들은 레이에스와 정면 승부를 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레이에스에게 출루율과 장타율을 좀 더 높아지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동희가 중심 타선에 배치되면 전준우가 5번 혹은 6번 타순에서 해결사 역할에 집중하거나 체력 안배를 좀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한동희 선수가 3루수로 뛰기 때문에 원래 그 자리에서 뛰던 손우영 선수가 2루수, 지명타자 혹은 외야수까지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선수들 운영의 폭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즌 전에 성담장을 철거했죠. 펜스를 높이면서 외야 일부 좌석이 펜스 철망 때문에 경기가 잘 보이지도 않았었고, 우리가 윤구나왕 같은 젊은 중장거리 타자가 팀에 늘어나면서 이들의 장타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이었는데요. 물론 그게 역풍이 돼서 이번 시즌에 돌아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스윙 메커니즘 자체는 점점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6m 높이의 벽은 타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서 무리하게 퍼올리는 스윙이나 아예 장타를 포기하는 그런 낮은 스윙을 강요했습니다. 펜스가 낮아졌기 때문에 타자들은 자신의 본래 스윙 기적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장타를 노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기는 했는데 우리는 손해보고 상대의 사직구장에서의 홈런 개수만 늘어난 효과를 보긴 했어요. 롯데가 38개, 원정팀이 64개로 이번 시즌 홈런 마진이 마이너스 26개였습니다. 홍담장이 있었던 22시즌부터 24시즌까지는 다 합쳐서 홈런 마진이 플러스 3개였고, 성담장을 설치하기 바로 직전 시즌은 21시즌에는 마이너스 21개의 마진이었는데 이번 시즌엔 마치 그때로 돌아간 느낌을 보여줬죠. 그래도 어쨌든 한동희가 돌아오면서 다시 낮아진 펜스와 함께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하드웨어인 펜스와 핵심 부품인 한동희까지 준비되었으면 이를 운영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코칭 철학이 필수적이죠. 16시즌을 맞아서 새롭게 구성된 코칭 스태프, 특히 이병규 1군 타격 코치와 우리 작뱅이죠. 작뱅 코치님이 이번에 결혼했던데 코치님한테도 분유 버프를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정경배 2군 타격 코치의 선임은 롯데가 지향하는 공격의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병규 타격 코치가 이번에 취임 일성으로 장타를 강조했습니다. 롯데 타자들의 타구 속도가 나쁘지 않은데 홈런이 적은 이유가 바로 발사각 때문이다. 타구 속도는 빠른데 왜 홈런이 없어? 바로 발사각이 낮기 때문인데요. 이병규 코치는 타구 발사각 평균을 25에서 30도로 유지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기술적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타구를 전체적으로 배럴 타구만 생성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죠. 작뱅이 데이터 기반 코칭을 합니다. 모션 데이터와 동작 분석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선수들에게 시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데요. 그러니까 코치진의 경험에서 의존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통해서 선수가 자신의 스윙 궤적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수정하도록 돕는 거죠. 이러한 지도의 주 대상이 바로 나승엽과 고승민입니다. 나승엽과 고승민은 뛰어난 컨택 능력과 선구안을 갖췄지만 타구를 띄우는 능력이 부족해서 장타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병규 코치는 이들에게 15개에서 20개 정도는 쳐야 팀 시너지가 난다면서 과감하게 발사각 수정을 주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경배 코치는 아예 별명이 발사각 코치입니다. 이번에 2군 타격 코치로 영입된 정경배 코치는 과거 SK 와이번스 시절에 홈런 군단 시절 있지 않습니까? 그때 홈런 군단을 육성해낸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정경배 코치가 2군에 있으면 퓨처스 팀에서부터 장타 생산에 최적화된 스윙 메커니즘을 선수들에게 주입함으로써 1군에 콜업되는 유망주들이 아예 적응 기간 없이 바로 장타를 발휘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SK 시절 당시 선수들의 기록이 어땠냐면 최정 홈런 46개, 로맥 홈런 31개, 한동민, 지금은 한유섬이지만 SK 시절은 한동민이었죠. 홈런 20, 장타율이 3명 각각 0.684, 0.646, 0.655. 그러니까 장타율만 따졌을 때는 디아즈가 3명 있었습니다. 이 시기 SK 와이번스의 타격 접근법이 삼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자기 배트를 돌려라. 딱 이렇게 요약되거든요. 정경배 코치는 타율이나 출루율 같은 전통적인 클래식 지표보다 장타율 그리고 타구 속도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최정이 그 당시에 정경배 코치 지도하에 타격폼을 완성하면서 지금은 리그를 완전히 지배하는 타자가 되었죠. 정경배 코치가 SK 떠날 때 최정 선수와 가장 먼저 연락하면서 아쉬움을 표했을 정도로 두 사람이 아주 친했다고 합니다. 물론 두산 베어스로 이적했을 때는 좀 많이 실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 이런 정경배 코치의 이론 때문에 실패했다기보다는 돌공 시즌이 찾아옴과 동시에 넓은 잠실구장에 맞춰서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한 스윙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산의 타자들, 그 당시 타자들이 누구였냐면 박건우, 정수빈, 허경민과 같은 컨택 위주의 타격을 통해 높은 타율과 출루율을 기록하는 유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확실히 실패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정경배 코치는 이런 좀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지금은 배럴 타구를 더욱더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풀스윙을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배트에 정확히 갖다 맞추면서 발사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는 한화 코치 시절 때 노시환 선수가 2024년 타율 2할 7푼 1리에서 이번 시즌 2할 6푼으로 타율이 떨어졌음에도 홈런은 오히려 24개에서 32개로 늘어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확실한 장타를 노리는 전략적 접근이 어느 정도 유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스윙 메커니즘 변화와 체질 개선을 통해서 단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강타선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롯데는 유망주 육성에도 나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FA 시장에서 외부 영입 대신 내부 육성을 택한 것이죠. 첫 번째는 바로 김동현 선수입니다. 다음 시즌 가장 주목받는 비밀 병기는 바로 외야수 김동현이죠. 이번 시즌 KBO 폴리그 그리고 퓨처스리그에서 1홈런을 기록했고요. 다이어트를 위해 야구를 시작했다가 오히려 체격이 커져버리면서 그런 거포 유형으로 성장한 독특한 선수인데 힘이 정말 타고났고요. 유연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한동희 선수가 내년에 복귀하고 나중에는 제2의 한동희로 김동현 선수가 컸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동현 선수가 1군 경험이 물론 일천하긴 하지만 롯데 코칭 스태프는 그를 대타 요원 또는 지명타자 슬롯으로 좀 테스트해보면서 1군 무대 적응을 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김동현이 커준다면 우리 롯데에 좌타 거포도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 시즌 조세진 선수와 함께 드라이브 라인 미국 연수를 갔다 왔죠. 군 복무를 마친 조세진 선수 역시 퓨처스 리그에서는 나름 검증을 받긴 했는데 군 복무 전 퓨처스 올스타전 MVP도 받았었고 우리 데뷔 때부터 5툴 가이라는 소리도 들었었고 만약 조세진이 터져준다면 중견수로 바로 기용이 가능하거든요. 조세진 선수가 터져주면 정말 미래가 밝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즌 바로 터져주길 기다리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성장하는 것을 바라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승엽도 이번 시즌에 1군 주전으로 도약했는데 홈런 개수에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죠. 나승엽 선수가 원래 좀 OPS형 타자거든요. 선구안을 바탕으로 출루율에 집중하는, 근데 홈런도 15개 이상 쳐준다면 우리가 하위 타선까지도 점점 빡빡해지는 쉴 틈 없는 그런 타선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잃어버린 홈런을 찾기 위해서 다각도로 한번 해결책을 살펴봤는데요. 자, 먼저 한동희 선수의 복귀, 그리고 1년 전이지만 펜스를 철거했다는 것, 그리고 이병규 타격 코치와 정경배 코치의 영입으로 발사각 혁명, 그리고 레이에스 능력을 활용해서 한동희 선수와의 시너지를 통한 우산 효과까지. 참고로 레이에스 선수와 전준우 선수의 득점권 타율은 이번 시즌 레이에스 3할 7푼 5리, 득점권 OPS가
1.068이고요. 전준호 선수의 득점권 타율은 3할 오픈 9리, OPS 0.971입니다. 우리가 득점권 상황에서 중심 타선들의 타율이나 클러치 능력은 다른 구단에 비해서 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방을 해결해줄 거포가 부족했기 때문에 타선의 짜임새가 확실히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번 시즌 한동희 선수가 돌아오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체계적인 시스템은 나름 갖췄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죠? 바로 시즌이 시작해서 한동희 선수가 그걸 스스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희 선수가 얼만큼 해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생각했던 전략들이 도미노처럼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고 아예 무너질 수도 있는데, 물론 한동희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스스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담감 때문에 군대 가기 전에 한동희 선수가 못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한동희 선수가 그렇게 멘탈이 좋은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 한동희 선수가 이제는 그런 부담감마저도 안고 본인 스스로 증명해야 될 시기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희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부담감조차도 즐기고 본인의 구단을 위해서 우리의 기대감 이상으로 터져주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롯데자이언츠의 다음 시즌 장타율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동희 선수는 과연 홈런을 몇 개나 쳐줄까요? 소총부대에서 우리도 대포부대로 좀 변신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승리 베이스볼의 정승배였습니다.